자,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이제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네요. 6.2%로 굉장히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블룸버그에서는 조금 전에 나온 얘기가 30년 만에 가장 약한 성장률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더불어서 차이나 A50은 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항생지수와 상해종합지수는 약 0.7에서 8% 정도 떨어진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일본과의 무역 마찰뿐만 아니라 바이오주들의 약세 이런 것들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좀처럼 살아나기는커녕 계속해서 이제 좀 투자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과연 코스닥 시장의 전망과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어떤 대안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코스닥 벤처팀 이정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많은 분들이 다들 공감은 하시겠지만 과연 이정기 팀장이 바라보는 코스닥 시장의 요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라고 여쭤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네, 일단 바이오가 코스닥을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가 약세를 이어가면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네. 그래서 바이오의 약세가 코스닥 지수의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계속 하락세를 또 면치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경기 침체라든지 또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의 부진 이런 것들이 매크로 약세들을 이끌면서 그 코스닥 지수의 하락의 원인으로 또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또 지수가 좀 가려면은 대장주 역할을 하는 섹터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전통적인 대장주 역할을 하던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이오, 네네. IT 또는 중국 관련주 이런 것들 3대 이제 우리 코스닥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이 세 가지 모두 다 지금 약세 국면에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이제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거기서 코스닥은 또 빠지고 바이오는 개별 기업들의 이슈가 투자 심리 약화가 이제 시장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또 빠지고 거기에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셨죠? 중국 관련주들. 중국 관련주. 네. 중국 관련주들도 또 빠지고 있고. 자, 이게 도대체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네네. 어디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5G가 최근에 네네. 상승을 거듭하고 있지만 5G가 섹터 크기가 크진 않습니다. 네네. 시장 크기가 아직 크진 않기 때문에 5G 관련주들이 시장을 이끌기에는 지금 아직은 조금은 미미한 섹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군가 보네요. 맞습니다. 네. 미진하기 때문에 아직 시장을 견인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장은 지금 이러한 것들이 약세로 인해서 상당 부분 계속 하락이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악재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악재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악재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영어 표현으로 락바텀이라고 하죠. 딱딱한 이제 바닥. 네. 하방 경직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구간으로 이 정도 지수 때는 저희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걱정되는 요인 짚어볼게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코스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일단 정치적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이 만만치는 않지만요. 네네. 단기적으로는 이미 좀 어느 정도 부정적인 이슈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조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최근 대만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독자적인 그런 어떤 규제 행보가 지속되기에는 만만치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 어떤 규제로 인해서 낙폭의 크기 큰 기업들은 네네. 펀더멘탈이 좋다는 가정하에요. 지금 기회에 좀 더 매수의 어떤 양을 좀 높여가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이오주도 여쭤볼게요. 바이오주는 락바텀인가요? 아니면 바이오주는 아직 좀 더 남았나요? 하방 경직성이 확보돼 있다. 네. 바이오가 좀 더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은 그러니까 나쁜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일단 2014, 15년 이후로 약 한 4, 5년 동안 바이오주가 상당히 상승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기간적으로나 또는 에너지상으로 숨고르기 여지가 좀 있는 국면으로 지금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더불어서 기업별로 좀 신중하게 이제 좀 선택하셔갖고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바로 전에 방송에서 말씀하셨듯이 셀리버리 같은 기업들은 이제 네네. 워낙 좋은 뉴스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에 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좋을 거야 하면서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다 좀 비중을 늘리고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좋죠. 일상에서 이상 갈 가능성이 약 50%에서 60% 정도입니다. 네. 통계적으로.
2상에서 3상 갈 가능성이 약 1, 20% 정도, 15% 안팎 정도 되거든요. 그럼 1상에서 3상 갈 가능성은 약 10% 안팎입니다. 10% 미만 정도 되거든요. 네네. 중간에 라이센스 아웃한 기업을 뭐 고려한다 하더라도 1상에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거나 또 1상에서 3상 종료를 할 때까지는 약 10개 기업 중에서 한두 개 기업 말고는 나머지 뭐 3상을 완료를 못한다든지 네네. 2상에서 계속 머무른다든지 이런 기업들입니다. 대부분. 네. 그렇기 때문에 10개 기업 중에서 1개, 2개 기업만이 결론을 이렇게 열매를 맺는 이런 그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모든 기업에 묻지마 투자 또는 전방위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은 그 리스크의 위험이 뭐 많이 투자 포트폴리오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는 조금은 신중하게 지금 보면 사실은 2015, 16년도에 이렇게 많이 올랐던 기업들 네네. 2상에서 3상을 가야 되거나 1상에서 2상을 가야 되는 어떤 네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뭐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지금 많은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럼 요즘에 바이오주를 볼 때는요. 그러면 어떤 기업들, 그러니까 어떤 성과를 내는 기업들에 좀 눈여겨보면 그나마 바이오주들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래도 또 괜찮은 기업을 좀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2상에 대한 3상, 1상에서 2상 가는 이런 네네. 임상 넘어갈 때 데이터들이 조금은 이제 계속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판단할 네네. 텐데 데이터들이 명확하게 나오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뭐 어떤 루머라든지 소문에 의해서 이 회사가 뭐 지금 1상이 종료되고 2상이 갈 거야 뭐 이런 것들보다는 어떠한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고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저희는 뭐 우리는 일반 투자분들은 우리 네네. 개미 투자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보기가 접할 수 쉽지 없기 않잖아요. 때문에 네. 나오는 뉴스들을 계속 좀 뭐 트래킹을 하신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은 어느 정도 그 공신력이 확보된 바이오 기업에 좀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그 시장의 심리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이게 공매도가 나오겠구나 혹은 안 나오겠구나를 이제 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게 누군가 제 주식을 빌려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그때부터 또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코스닥 시장의 그 투자 심리가 워낙 좋지 못하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도 요즘에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수가 안 좋을수록 장이 안 좋을수록 공매도의 기승은 더욱 더 심한데요. 이유는 이제 하락에 대한 탄력이 그렇죠. 더 심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공매도 말씀하신 대로 뭐 다른 때 뭐 상승 국면보다는 지금 뭐 오히려 더 공매도의 기승이 더 많은 국면인데요. 네. 일단 펀드멘탈을 가장 뭐 중요하게 보시면서 뭐 이렇게 대비를 하셔야 되지 네네.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공매도가 있다 하더라도 펀드멘탈이 되는 기업들은 다음 분기 실적 발표 때 한 번 더 반등 크게 하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뭐 쇼커버링도 나오고요. 나오고 한다면은 오히려 상승 탄력이 더욱 가속화되기 때문에 공매도는 뭐 어디 어떻게 저희가 미리 대비할 재간이 없습니다. 네네. 미리 공부해서 좋은 기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시고요. 그런데 내가 이 기업을 아무리 열심히 봤는데도 문제가 없는 기업이야. 다음 분기엔 실적도 잘 나올 것 같고 수주 모멘텀도 있고 네. 좋은 뉴스들이 많을 거야. 이런 기업들은 분명히 반등 시 더 큰 탄력으로 말씀하신 쇼커버링 때문에라도 그렇죠. 더 큰 탄력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 뭐 보유를 하신 게 좋으나 뭐 신용 매수라든지 아니면 스타동 매수 같이 이렇게 좀 레버리지 쓴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조금은 공매도의 여지나 아니면 뭐 이렇게 변동성이 큰 기업들은 뭐 현금으로 좀 사두셨다가 좀 있는 한도 내에서 사두셨다가 좀 장기 투자를 하시는 수밖에 없으시죠. 요즘에 나오고 있는 이 공매도의 물량을 좀 확인해 보셨을 때 시장의 어떤 뭐 발목을 잡을 만한 그만큼의 규모인가요? 아니면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나요? 뭐 대형주는 발목을 잡을 수 있으나 네. 중소형주는 그 정도 규모까지는 되는 기업들은 많이 없는 걸로 저희가 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중소형주는 뭐 단기적으로 공매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펀더멘털이 자신 있으시면은 공매도에 너무 그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공매도가 지난 이후에 상승 탄력을 좀 더 기대하시는 게 좋으나 펀더멘털을 분명히 확인하셔야 네네. 됩니다.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뭐 공매도뿐만 아니라 그냥 매도라도 그쵸. 뭐 저희가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위험 요인들을 저희가 짚어봤으니까요.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남들보다 나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지, 어떤 업종들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지 주목해봐야 될 업종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한 서너 가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헬스케어 내 비바이오주에 저희는 관심이 있고요. 헬스케어 내 비바이오주라고 친다면 뭐 그 의료 장비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진단 업종이라든지 뭐 맞습니다. 이런 것들 포함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두 번째로
IT 섹터 그리고 세 번째로 그 5G는 뭐 계속 당분간 하반기에 계속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좀 네네.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네. 헬스케어 내 비바이오 업종이라면 말씀하셨듯이 의료기기, 네. 건강기능식, 네. 피부 미용 관련 성형 의료 기기들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헬스케어 내 비바이오 업종 저희가 관심을 두는 이유가 그 바이오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헬스케어 펀드가 많이 시장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바이오가 조금은 지금 둔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바이오의 비중을 조금만 줄여도 바이오가 워낙 큰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쪽으로 수급이 넘어갔을 때 그쪽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네. 즉 바이오는 좀 약세이나 헬스케어 펀드 내 다른 비바이오 기업들은 또는 비바이오 섹터들은 좀 더 좋을 수 있는 상황으로 저희 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건강기능식이 최근에 좋은 이유도 그런 이유고요. 건강기능식이 상승을 계속한 이유도 그렇고요. 네. 또는 뭐 의료기기, 뭐 이런 성형, 피부 미용 뭐 이런 것들도 계속 관심 있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은 바이오의 수급이 헬스케어 내에 있는 바이오 수급이 이전되는 영향 뭐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일단 펀드에 모집된 규모의 금액은 정해져 있을 테니까 그 금액이 그러면은 바이오를 줄였을 때 어디에 들어가느냐를 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수급의 이전이죠. 헬스케어 가운데서 의료기기, 건강기능식 그리고 피부 미용과 관련된 주식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IT도 꼽아주셨는데 이것도 좀 상세하게 풀어주시면요. 네, IT 역시 뭐 바이오도 그렇고요. 네네. 순환매가 지속되는데요. IT가 뭐 최근에 좀 좋은 뭐 주가 좋은 기업도 있었긴 했지만 크게 대세 상승은 아니었었습니다. 네. 뭐 지난 2017년도 연말, 2018년도 초까지는 뭐 괜찮았으나 그래서 순환매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혹시라도 바이오가 조금 더 계속 부진하다면은 네. 다음 대장주를 찾을 텐데 중국 관련주나 네. 뭐 또는 뭐 다른 뭐 내수주보다는 뭐 IT가 지금은 모멘텀이 좀 많이 보유한 그 섹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순환매 차례의 어떤 섹터로서 좀 그 시장에서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될까요? IT 중에서 많지만 네네. 저희는 뭐 서너 가지 정도 관심이 있고요. 네네. 비메모리 관심 있게 꼭 보시고요. 네. 그리고 OLED 관련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핸셋 중에서도 폴더블 네네. 주들은 미리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폴더블이 올 연말, 올 네. 하반기 또는 뭐 내년에는 반드시 뭐 삼성전자 큰 핸셋 우리 핸드폰 네네. 그 회사들이 그 폴더블 관련돼 갖고 제품들 많이 출시할 텐데요. 그렇다면 부품주들 미리 공부해 두신다면은 뭐 수혜가 되는 기업들은 아주 큰 폭의 주가 상승으로 보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G 관련주는 굳이 안 넣으신 이유가 그냥 너무나도 당연해서 안 넣으신 거예요? 아니면 너무 당연해서 안 넣었고요. 네. 다만 5G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 네. 뭐 대장주로서 역할을 할 거고요. 다만 지금 많은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올라타는 뭐 어떤 전략보다는 새로운 기업들을 발굴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업들은 계속 나오기 시작하긴 네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주로 안테나 관련주들 KMW, 에이스테크 뭐 이런 기업들이 주로 오르나 그 추후에 관련된 그 새로운 기업들이 나온다면 그런 기업들은 꼭 그 5G에서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텐데 새로운 5G와 관련된 기업은 뭐가 될 것 같으세요? 대략적으로 그냥 뭐 정확하게 몰라도. 예. 새로운 그 클라이언트가 네. 새롭게 뭐 기존의 클라이언트가 아니었었는데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섭외를 한다든지요. 네네. 또는 뭐 통신 장비 중에서도 5G 중에서도 보안 얘기는 없었거든요. 네네. 보안 회사들은 좀 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은 게 트래픽이 많아지고 그렇죠. 트래픽이 거대해진다면은 보안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코스닥 시장의 대응 전략을 좀 세워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코스닥 벤처팀 이정기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ECNB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